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속 불가능해졌어. 나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그에게 끝을 알리기 위해 차분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를 위해 요리하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청소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나갈 거면 최소한 이혼 서류에 서명이라도 먼저 해라. 마이크는 내 선언에 격렬한 분노로 반응했고 즉시 서랍을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갑자기 싱긋 웃으며 여기 이혼 서류가 있다고 그가 내 앞에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이곳을 쉽게 떠나지 못할 거라 확신했지만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거기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마이크가 우리 부모님 집에 왔나봐. 내가 그와 맞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다시 결심을 하고 마이크를 세게 노려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뭔가 이상할 정도로 이상했다. 그 사람이 거기 서서 폭포처럼 울고 있는 걸 보니까 앨리슨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잔인하게 굴었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계속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목소리 떨려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정말 믿기지 않는 상태에서 그토록 이기적이고 오만했던 마이크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제 이름은 앨리슨 코노이고 저는 42세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주부입니다. 남편 마이키는 저보다 4살 어리며 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유한 건설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8세 딸 리사, 리서, 와이세 아들 톰, 탐입니다. 우리 가족은 신익에 위치한 웅장한 와잇 맨션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에 새로 지은 언덕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은 이 저택은 내외부 모두 고급 자재로 마감되었으며 정원에는 우리 생활에 이국의 유명한 정원을 닮은 다양한 종류의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완벽한 행복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속담처럼 잔디가 항상 더 푸르다는 말처럼 장밋빛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가정 생활은 겉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은 우리 집이 끔찍합니다. 아름다운 잔디밭도 꽃도 없고 성격이 썩은 사람들의 악의만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남편이다. 마이크가 그와 결혼한 것이 불행한 일련의 사건의 시작이었다. 나는 32세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열심히 일하던 마이크를 처음 만났다.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즈음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항상 친절하시고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서 매력적인 사람이더라. 대화를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었고 데이트하기 좋은 곳과 재미있는 활동도 많이 알고 있었어. 마이크는 그의 가족 사업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부유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여전히 미혼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종종 내가 어떤 사람들의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을 하거나 결혼 사기에 연루되었지만 마이크는 항상 그런 의심을 해소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말을 속삭이고 점차적으로 나를 향한 그의 진정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는 행복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열심히 결혼 준비를 시작하신 어머니도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고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 후로 어머니는 저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혼자 키우셨고 마침내 어머니께 마음의 평화를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나는 결혼하자마자 닥쳐올 비극의 조짐을 전혀 몰랐다. 어느 날 마이크는 퇴근 후 바로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탁에 앉았다. 스테이크를 기다리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마이크가 식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며 말없이 접시를 들고 일어서서 식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 마이크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냥 좋지 않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요리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용한 고기가 싸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천박한 고기를 먹다 고급 슈퍼마켓에서 파는 최고급 고기만 사용하다 마이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이 차가운 버전의 마이크는 내 말이 없으면 평소의 미소와 친절함이 어디로 사라진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당신에게 연락하면 당신은 반드시 내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에 혼란과 놀라움에 쌓인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매일 시작된 내 삶의 연속적인 고통과 도전은 끝없는 비난의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비판. 마이크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라 그는 사소한 맛조정과 청소와 세탁에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야채의 원산지까지 까다롭게 따랐습니다. 그의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전업주부로서 즉각적인 가혹한 비난은 불가피했습니다. 기본적인 집안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이크의 이런 비난은 제가 경력을 쌓은 후에는 자주 그의 입에서 자제되었습니다. 마이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에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정에 집중하기를 원했지만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일 뿐이다. 이렇게 부족한 결과만 낼 수 있다면 주부 자리에 가둬둘 수 없다는 벌로 우리 회사에서 추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의 갑작스런 요구는 나에게 전혀 무리가 있었고 나는 그의 회사에서 추가 사무 업무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관리 직원이 있어야 했고 내가 그 역할을 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업무 나는 패닉 상태에 있었고 마이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괴롭힘이었습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부족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의 진정한 성격을 보지 못한 것을 여러 번 후회했습니다. 마이가 얼마나 잘 속일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혼 직후 첫 만남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 마이크는 자신의 숨은 본성을 드러냈다. 집안일을 하면서 그런 잔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도 무급으로 자연스럽게 마이크 회사에서 행정 업무도 맡았다. 마이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마이크의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맡았다. 임원이 무슨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 그 위에는 회사의 사장이자 시의원으로 결혼식장 인사 외에는 거의 만나지 못하는 지역의 귀인으로 알려진 시아버지뿐이다. 그리고 그 의식은 그가 마이크만큼 엄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누그러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전혀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국 임신하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도 없이 결혼하는 것을 보며 그는 나에게 빈정거렸다. 나는 저항할 권리가 없었고 내가 거부하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 행위에는 사랑이 없었고 나는 완전히 낙담한 삶을 살았다. 매일매일 공허한 마음으로 결국 나는 리사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를 낳았다. 리사는 엄청나게 사랑스러웠지만 집안일과 이제 새로운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피로가 극에 달했다. 마이크는 나를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가혹하게 말했다. 내가 택한 사소한 지름길을 비판하다 나는 한계에 도달했고 어느 날 결정을 내리고 주제를 꺼냈습니다. 마이크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노예 같은 대우는 이혼하자. 마이크는 내 말에 마치 미소를 지으며 반응했습니다. 악마가 웃었다. 가사도우미를 놓을 생각이 없다. 그 말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된 이유를 알겠느냐? 시간이 지나 나이가 많은 젊은 여성과 결혼하는 가정부를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여자랑 놀고 집안일 잘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하며 일그러진 조롱의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작하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나는 양육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치 악마가 웃는 것처럼 미소로 내 말에 반응했습니다. 마이크의 말은 나를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린 리사와 함께라면 리사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해도 정규직으로 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베스트에서는 아르바이트만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리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런다운 식당에서 일할 계획이니? 망가진 곳에서 큰 돈을 벌 수는 없어.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식당은 따뜻한 성격과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확실히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한. 마이크가 말했듯이 어머니는 내가 직업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하셨다. 내가 결혼했을 때
어머니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어머니는 기쁨을 숨길 수 없었지만 지금 이혼을 선택하면 이 결혼을 안고 있는 어머니는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무거운 짐 속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괴로웠어요. 들어보세요. 게다가 우리 회사 코노건설이 이 일대를 장악하고 도망치려 하면 아이는 다시는 이곳에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라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를 위협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저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극심한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절망의 나날은 무자비하게 계속되었고 저는 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얘야, 이제 가족들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다가왔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원활한 대화를 위해 두 명의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걸 알아. 우리는 또 다른 아이를 낳아야 해. 그는 단지 피상적인 모습 때문에 아이를 하나 더 낳는다는 생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 일을 제기하면 즉시 모욕 공세를 당할 것입니다. 지쳤지만 이 가혹한 현실 속에는 리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이자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제 8살이 된 그녀의 사랑스러움은 나를 정말 따뜻하게 해줍니다. 리사를 볼 때마다 나는 그녀를 세상과 바꾸지 않겠다는 말을 깊이 이해하지만 그녀의 극도의 수줍음이 조금 걱정됩니다. 리사는 결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항상 조용히 부모님의 지시를 따르지만 그녀는 확실히 순종적이고 착합니다. 아가, 좀 더 씩씩하고 발랄한 모습을 보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쩌면 이 집 분위기의 영향인지도 모르지만 리사는 어린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권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집안일, 책임감, 육아의 조합으로 인해 신체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크 회사에서 데이터 입력 작업을 하다가 정신적인 한계가 찾아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너무 늦었나요? 약속한 데이터 처리는 끝냈나요? 마이크는 작업 진행 상황을 재빠르게 확인해서 잘 알려줬어요. 사실은 잠들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기대한 대로 바로 시작할게. 빨리 끝내주길 바랐어. 난 너의 무능함에 질렸어. 이럴 땐 마이크의 환한 목소리가 나를 향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내가 움츠러드는 동안 폭풍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리기 위해 묵묵히 지켜보던 리사가 용기를 내어 우리 사이에 들어섰습니다. 엄마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결의가 넘쳤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대해 한 번도 부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는 리서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집에서 내 결정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이크가 갑자기 분노를 표하고 큰 힘으로 근처의 의자를 걷어차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리소는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작은 몸으로 용감하게 나서서 나를 보호하듯 활짝 서 있는 나를 보호해준 그 순간 나는 나보다 훨씬 어린 리사가 이렇게 일어설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에 뭔가 변화를 느꼈다. 나는 마이크에게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나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나의 의무는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리서와 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리의 이타적인 용기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고 직면했습니다. 마이크가 직접 굳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 화를 내는 건 잘못이에요. 더 이상 공존은 불가능해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선언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부모님 집에서 이 결정에 마이크는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내 식사는 어떻습니까? 청소는 어떻습니까? 떠날 거라면 이혼 서류에 먼저 서명이라도 하세요. 그는 재빨리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랑스럽게 말한 가난한 삶의 반복입니다. 결국 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비웃었어. 그건 이해하고 앞으로는 나한테 반항하지 마. 그 순간 속으로 중얼거린 충동적인 말에 힘없이 몸이 떨렸다. 리사가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가 가난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 매일 고생하는 모습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좀 더 잘하면 너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 리사는 아직 어리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변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항상 내 아이들에게 가난한 삶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아이들을 이 유독한 환경에 가두어 두는 위험이 더 두려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크의 끊임없는 비난 속에서 나는 비밀리에 대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맞서 싸울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이 억압적인 가정에서 탈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그 결심을 내 마음속 깊이 품었습니다. 아침 마이크는 여느 때처럼 출근했고 리사는 학교로 향했다. 왼쪽에는 톰과 나뿐이었다. 나는 톰을 안고 집안의 필수품들을 조심스럽게 골랐고 다른 손으로는 톰가방을 꽉 쥐고 작별 인사를 조용히 내뱉으며 무거운 문을 열었다.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인 호화로운 저택과 널찍한 정원은 이제 나에게는 아득한 추억일 뿐 내 마음속엔 지옥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는 굳은 결심으로 전생과의 분리를 선택했다. 집을 떠난 후에 나의 행동 나는 곧바로 구청으로 가서 모두가 잠들기 전날 밤 준비한 이혼 서류를 즉시 제출했다. 그날 밤 나는 내 파트에 서명하고 서류를 완성했다. 이혼 절차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느덧 리사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초등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 해질녘에 리사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리사는 내가 거기에서 톰가방을 들고 톰을 안고 있는 이유를 벌써 이해한 듯 했다. 리스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집으로 향했다. 아, 무슨 일이 이렇게 급한지. 아이들과 함께 도착하고 우리 소지품도 엄마를 깜짝 놀라게 했을 게 분명하다. 사실 우리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의도치 않았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없이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정성스레 만들어주신 핫초코를 마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나는 조금 안도감을 느꼈다가 점차 어머니에게 결혼 생활 동안 쌓인 문제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셨고 내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의 목소리는 평소의 기운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가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았다. 걱정스러웠다. 그래,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넌 알고 있었지. 뭘 숨기려고 한 건지 걱정하기 싫어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정말 너무 과묵해.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았고 나도 그래 항상 그녀의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면 주저하지 말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항상 당신 편이에요. 그녀의 말은 우리 어머니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아, 그 순간 정말 안심이 됩니다. 마이크의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피로로 인해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무언가가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순간 감정이 차오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또 흘러가서 더 진지하게 엄마가 또 중요한 제안을 했고 너를 강력하게 지지해줄 사람이 또 있는데 누가 이 말을 해서 연락을 해볼래. 그래서 엄마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 코노라고 읽었어. 컴퍼니 리미티드 사장 3코노3은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이의 아버지가 여론에 대해 걱정하면서 가혹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도해보세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그에게 전화를 걸기를 바랍니다. 명함 안녕하세요. 바로 전화가 연결됐고 시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샘 앨리슨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잠시 시간 되실 수 있으신지. 나중에 일어난 일을 세심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마이과 이혼하기로 한 내 결정 전화. 반대편에서 삼이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초인종이 울렸는데 마이크가 부모님 집까지 나를 따라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준비하면서 나는 내 마음을 훔쳐 마이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앨리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샘 앨리슨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가 깊이 사과했어. 샘도 왔어. 엄마 말대로 안으로 들어가 편하게 얘기하자. 우리는 더 논의하기 위해 거실로 옮겼다. 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니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이크는 계속해서 울었고 시아버지는 여러 번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아버지가 마이크처럼 냉정하고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해왔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격려를 받아 장인어른에게 연락했더니 즉시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앨리슨 수년 동안 어머니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제 시아버지는 어머니의 작은 으스스한 집의 단골이셨는데 그곳에서 어머니와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셨고 거의 항상 아버지를 위해 우리 둘 사이에 이 대화를 계속하자라고 말하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겉으로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업가, 마이크와 함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시아버지가 분노에 떨고 있던 이혼 과정을 겪은 후 어머니의 자리는 그가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리고 즉시 마이과 대면했습니다. 마이는 예상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나를 향한 학대에 대해 알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항상 자신을 아버지에 대한 코노건설의 이상적인 후계자로 묘사했습니다. 흠집 없는 완벽한 인물이지만 오디오 파일은 내 스마트폰 녹음에서 마이크의 폭언은 그의 본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파일에 담긴 에드의 참을 수 없는 폭언을 듣고 마이크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기적이거나 오만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셨던 분이셨고 마이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주장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오려고 애쓰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이크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조직의 맨 밑바닥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뒤틀린 성격을 바로잡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훈련시킬 생각이에요. 시아버지가 마이크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숙한 표정 마이크는 또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다. 여기 오는 길에 시아버지에게 엄한 질책을 받은 게 분명했다. 그 꾸짖음은 어른 남자가 울기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마이크, 나는 당신에게 동정할 생각이 없다. 내가 나에게 한 많은 일은 사과해도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의 상처는 당장 아물지 않겠지만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으니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태도를 바꿔 표면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와 연민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위한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마이크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비를 마련하고 오늘의 모임을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마이크가 떠난 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진 듯한 피로감에 사로잡혀 오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너무 이르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다. 이 결말이 다음 단계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작은 으스스한 곳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돕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탐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사업을 최대한 많이 수행했습니다. 탐이 어렸을 때 내 결정은 그의 존재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를 외부 보유권에 맡기고 일하는 동안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가족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톰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이를 메뉴 개선 작업에 착수했고 새로운 고객을 레스토랑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매장을 방문하는 신규 고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점차 매출이 오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저녁에 비하면 좋아졌어. 리사는 숨이 차서 가게로 달려갔고 당황한 엄마 할머니 큰 비상이야. 리사 무슨 일이야? 평소에는 왜 이렇게 당황했니? 리사는 학교에서 바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상하더라. 이때 가게 방문은 예외적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집에 불이 났어요. 정말 순간 얼어붙었어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재빨리 행동에 나서 서둘러 톰을 데리러 어머니와 리사와 함께 우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서 타는 냄새가 났고 목조 구조물의 한쪽 구석이 눈에 띄게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의 빠른 소방 노력 덕분에 불은 1층까지 진압되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멀리서 화를 내며 외치는 마이크의 익숙한 목소리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마이크가 소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마이크를 억지로 제지하는 남자를 봤다. 지역 주민 남자가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했다. 나는 이것을 잡았다. 당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도망치려 하는 남자 경찰에 통보되었고 곧 도착할 것입니다. 마이크가 내 눈에 내 어머니와 리사가 마이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 내가 지옥에 간다면 너도 데리고 갈게. 마이크가 격렬하게 소리쳤어. 나는 그의 말에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졌다. 왜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그리고 내 아버지 앞에서 눈물은 행위일 뿐이야. 당연히 나는 아버지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마이크는 자랑스럽게 말했고 그의 얼굴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바라보는 동안 그의 이전 눈물은 모두 행위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차갑게 리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빠 정말 불쌍해요. 원숭이도 회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진심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리사가 자신의 행동을 본 것에 분노하여 침묵 속에 반항적으로 소리치던 마이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빠에게 틈새 시장을 노렸기 때문에 내 자리를 잃었어. 난 코노건설의 미래가 될 운명이었는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수준이 아니야. 아빠가 그런 주장을 할 줄이야. 정말 불쌍해 얘야. 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너의 노력은? 샘이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그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마이크가 샘과 실제로 혈연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마이크가 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만 알고도 나는 상상도 못했어.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샘 자신이 그와 그의 고인이 된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마이크를 자녀로 입양했지만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직 초등학교에 다닐 때 마이크는 진실을 들었습니다. 계시가 그를 변화시킨 우리 혈통에서 그는 어린애 같은 순수함을 잃고 겉으로는 완벽한 착한 아이가 되었지만 코노 가문의 일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의 겉모습은 겉모습에 불과했지만 착하게 보이려고 너무 애썼고 결국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앨러선, 나는 당신의 과거에 공감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을 버닝 다운 더 하우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은 상황이 약간 달랐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생각만으로도 희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은 리사와 톰이 그 시간에 집안에 있다는 게 무섭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목소리가 흔들렸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잔인함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몸이 긴장됐다. 무시하는 내 마음의 타락에 경악한다. 타인의 생명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엄중한 비난의 침묵이 잠시 우리를 에워싸고 멀리서 들리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우리를 현실로 되돌릴 때까지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빨리 데려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경찰에 의해 나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고 그 결과 마이크는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법원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대한 범죄가 장인어른에게 전달되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이 극악무도한 행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시아버지께 혈연아는 아니지만 얼굴을 들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감 있게 키울 생각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나의 분주함으로 인한 그의 내면의 혼란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엄청난 불편에 괴로워합니다. 나에게는 그와의 관계를 끊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장인어른의 눈물은 그도 마이크의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의 번타운 집을 재건하는데 전액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마이크의 자녀 양육비를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겸손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법률의 제안이지만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마이크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저의 감독 부족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모든 일이 제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돈을 새 집을 짓고 리서와 탐을 키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확고하게 소원을 전해주셔서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이크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버지와 함께 생활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해외로 일하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남미 광산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진심으로 안심합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인 리사와 발랄한 초등학생 톰과 함께 어머니의 작은 으스스한 가게에서 계속 일했어요. 엄마 할머니 집에서 축구하느라 배가 고파서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볶음밥을 특별하게 드실 수 있냐고 톰의 활기찬 부탁함은 매일 가게의 음식을 먹으며 자제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리서는 탐의 말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녀의 성장은 이제 분명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섬뜩한 일을 도우며 책임감과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